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오늘은 제가 PPT를 만드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서 제가 블로그에다가 매일 이 내용을 업로드하고 있는데, 블로그에서 제가 조금 수정해서 하는 게 시간이 조금 더 절약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상승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 이슈가 있었지만 파월 의장의 연설과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발언 등으로 증시는 안도감을 찾았습니다. 다우지수는 1.79% 상승, S&P 500은 1.86% 상승, 나스닥은 1.62% 상승, 원달러는 마이너스 0.17% 하락, 빅스 지수는 마이너스 7.74% 하락,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0.06% 상승, 2년물 국채금리는 0.13% 상승, 30년물 국채금리는 0.92%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 종목 이슈로는 먼저 포드가 있는데 전기자동차 레거시 사업을 분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움직임은 회사의 성장하는 전기자동차 사업을 합리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면서 8.3% 상승을 했습니다.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주당 순이익이 추정치를 상회를 하면서 10.2% 상승을 했고요. 노스트룸은 백화점 기업인데 예상치가 상회되는 실적 보고를 하고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를 한 후에 37.8% 상승을 했습니다. 하락 종목 이슈로는 아베크롬비가 있는데 소매 판매 기업입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마이너스 13% 하락을 했고, 퍼스트솔라는 태양광 관련 기업인데 4분기 매출 예상치를 하회를 하면서 약한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8% 하회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3월 기준금리 0.25% 지지를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안도감을 찾았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수요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준비된 연설에서 지정학적 우려가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상황에서도 연준이 3월 금리 인상을 시작하는 일정을 2배로 늘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3월 금리 인상은 확실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의 통화정책은 진화하는 경제 환경에서 적응해 왔으며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순자산 구매를 단계적으로 중단했습니다. 라는 것은 테이퍼링 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2%를 훨씬 상회하고 강력한 노동시장이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달 말 우리 회의에서 연방기금 금리의 목표 범위다라고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는 연준이 3월 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을 지지를 하면서 불확실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배경을 감안했을 때 중앙은행이 보다 공격적인 50bp 금리 인상을 자제할 것이다 라는 시장 기대를 확인했다라는 부분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금융과 항공에 대한 제재를 언급한 부분, 그리고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언급, 그리고 각 가정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면 세제 혜택을 준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메이드 인 아메리칸을 강조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 수단으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미국에서 생산을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인텔의 오하이오 부지에서 200만 달러의 투자 규모에서 1000만 달러의 투자 공급으로 늘린다라는 부분도 언급을 하면서 미국 역사상 제조업에 가장 많은 투자가 들어갈 것이다를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제재는 기업들도 나섰습니다. 애플은 화요일날 러시아의 모든 제품 판매를 일시 중단을 하고, 디즈니는 러시아에서 영화 개봉을 중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러시아의 공격은 이어져 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일주일째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와 동부도시 하리코프를 중심으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2차 회담이 열릴 예정이지만 양측이 타협에 나설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민간 고용은 예상치를 웃도는 증가세를 보여주면서 미국의 탄탄한 경제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2월 민간 고용 부분은 전월보다 47만 5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예상치 40만 명을 상회한 부분이고요. 지난 1월 수치는 3천만 명 감소해서 50만 9천 명으로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4일 예정된 노용부의 고용보고서를 앞두고 나오는 ADP 고용이 50만 명 내의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노동부의 고용 지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탄탄한 경제 지표가 시장의 일부를 지지해주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점에서 변동성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에드워드 존스의 안젤로 크르카파 투자 전략가는 미국 경제 지표가 탄탄하게 나오면서 약간의 안도감을 제공하고 있다라면서 계속된 불확실성과 여전히 탄탄한 영내 펀더멘털 사이에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시장이 대략
10%가량 하락 조정 영역에 있고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일부를 지지해준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라 오르고 내리는 흐름이 계속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 반영된 올해 3월 연준이 금리를 25bp 인상할 가능성을 95.9%로 보고 50bp 인상 가능성은 0%로 내다봤습니다. 금리 동결 가능성은 4.1%로 내다봤습니다. 4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7.19달러 오른 배럴당 110.6달러 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는 팩트셋 자료 기준으로 2011년 5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교전이 지속되고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가 강화되면서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여기에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4월에도 하루 40만 배럴 원유를 증산하기로 합의하면서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은 계속되었습니다. 40만 배럴의 원유 증산은 1, 2, 3월 동일한 부분이고 앞으로 더 증산할 부분도 아니고 더 감산할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산유국들은 거의 팔짱 끼고 우리는 가던 길 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날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회원국들이 유가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서 6천만 배럴의 비상 비축유를 방출하는 데 합의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원유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부족하다라는 평이 이어졌습니다. 알레리안의 스테이시 모리스 디렉터는 오펙 플러스의 결정은 몇 달간 일관된 모습을 보여왔다. 심지어 12월 초에 유가가 하락되었을 때조차도 정책을 유지했다라면서 당시에는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수요 충격으로 불확실성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다른 오펙 플러스 국가들에 있어서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최대 관심사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시 25분 기준으로 코스피는 개인들과 기관이 외국인의 물량을 받아주면서 1% 상승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개인이 방어를 하면서 1.02%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승률 종목으로는 1위는 덴티움, 2위는 제일연마, 3위는 미래에셋 생명자원, 4위는 한국선제, 5위는 삼목 에스폼 순입니다. 지금 덴티움이 상승 종목 1위 종목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영업이익과 매출이 호재가 나왔고 DB금융투자에서 덴티움의 4분기 실적은 중국 벌크 구매 이슈와 장비 매출 비중의 증가에 따른 수익성 저하 그리고 러시아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우려를 종식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다. 그리고 임플란트 장비, 소모품 패키지 등의 판매가 증가를 하여서 매출액이 큰 폭으로 성장해서 고정비 부담이 완화되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덴티움은 잠정 실적 발표와 함께 올해 매출 전망치로 4천억 원을 공시했다라면서 현재 주가는 올해 실적 기준 주가 수익 비율이 10배 수준으로 절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으므로 임플란트 업종 최선호주를 유지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외국인들은 SK하이닉스, H&M, 두산중공업, LNF,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 삼성 SDI, 신풍제약 순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카카오, SK이노베이션, S올 순으로 매수를 하고 있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롯데케미칼, KB금융, 일진하이솔루스 순으로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준이 3월 0.25%의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도 금리 인상의 부담을 한시름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러시아가 9일부터 MSCI 신흥국 지수에서 퇴출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해당 자금이 국내로 유입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국내 증시가 상승폭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변수는 CPI와 FOMC 회의입니다. 파월 의장의 의견을 확고하지만 아직 블러드 총재와 같은 매파 성향의 의원들도 어제 강경하게 이야기를 했고 CPI는 4월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 2월 CPI 같은 경우에는 8%를 넘어갈 것이다 라는 전망들도 있죠. 그래서 유가를 추적하시는 투자자분들은 금방 저의 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PI 발표 때까지는 현금을 조금 아껴두시고 러시아의 MSCI 퇴출로 인한 상승 흐름을 타기 위해서 오늘부터 조금씩 분할로 접근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꼭 성투하시고요.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